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원입니다. 네. 상호 금융기관들이요, 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면서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이자율이 분명히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 안전한 투자처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상호 금융권에 돈이 물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자 조금 더 준다라고, 그러니까 내 돈을 큰 리스크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사실 잘못해서 돈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ELS를 하든 뭐 이상한 거 해가지고 돈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적자, 연체율, 또 맨날 부동산 PF 얘기 나오면서 상호 금융회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30조 이상 막 예금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죠? 분명히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찍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특정 어떤 금융회사에 반감이 있어서나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몰린 건가요? 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상호 금융권 수신 잔액이 840억, 840조, 874조, 905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증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고금리와 부동산 PF 장기화 때문에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지금 3년 만에 264%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데.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 금액 추이 보이세요? 지금 21년에 2조 5천억, 25년 1월달 기준으로 얼마냐면요, 9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연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3년 만에요 264%가 급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의 지금 증가세는 굉장히 지금 가파른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PF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실이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 연체가 심각해진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PF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과반이 지금 저축은행이나 지금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서 369개, 거의 400개에 달하는 사업장이 PF 매각 플랫폼에 공개가 됐지만 40% 이상은요, 아예 입찰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사업장을 사고 싶은 이런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전체의 42%.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거의 절반 가까이를. 네네. 근데 이거의 대부분이 어디예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준 사업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런 위험한 지금 금융기관에
사람들이 이자 더 준다고 지금 막 예금을 막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마을금고랑 저축은행이 유독 네. 많잖아요. 네. 이렇게 된 게 좀 PF 대출 좀 과하게 집행해서 그런 건가요? 이 결과가? 이게 좀 사연이 좀 있는데, 네. 자, 뭐냐면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 이자가 어떨까요? 대출 이자가. 이자율이 PF 높죠. 대출 이자 높겠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PF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진짜 좋은 사업장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가서 대출 받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1금융권으로 가겠죠. 그렇죠. 1금융권으로 가서 이자도 싸게 받겠죠. 자, 그러면 이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런 사업장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미 1금융권 대출이자 싸게 해주는데 다 두들겨 보고 안 되고 거절받고 하니까 저축은행 이런 데 가서 대출이자 비싸게라도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장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이 부실 PF 관련해서요. 네. 이제 만기 연장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부실 사업장이고 내놔도 플랫폼에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네. 안 팔리는 건데. 안 팔리죠. 그러니까 장사가 지금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일단 그냥 그래, 여기는 그냥 손실 처리하자. 이게 안 돼. 포기하는 망한 거야. 거. 포기하는 거야. 근데 대출을 해줬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실 처리하면 그게 전부 다 저기 막 손실로 다 남는데. 그렇죠. 그러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뭐라도 그래, 해보고 일단은 싶을 것 같아. 예. 오케이, 내가 대출 기간 연장해 줄 테니까 빨리 좀 뭔가 좀 해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손실을 피하려고 손실 처리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부실 PF를 만기 연장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연장해 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폭탄을 뒤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언젠간 터질 수 있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혹시라도 정부에서 구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아져서 그러면 연장을 해주는 게 되게 너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2025년의 부동산 시장은요, 2008년, 2022년이랑 너무 똑같다니까요. 상반기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충격파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25년에도 하반기에 상당한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충격파가 오게 되면은 이런 부실 PF 사업장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 안 되죠. 근데 이런 데다가 대출 연장 해준다? 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위험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냐? 지금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예요? 중공 미분양이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팔리지 못한 지금 부동산 아파트들이 쌓이고 있는데, 여기 부실 사업장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이런 데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손실 면하를 하다가 저는 더 큰 화를 지금 입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려면 시장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 건데 침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네. 이게 말한 것처럼 좀 더 연장하고 한다고 한들 이게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도 사실 위험한 시기긴 한데 네. 정말 위험한 시기가 네. 정확하게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가을부터 보통 위험했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 여름. 근데 아마 가을, 연말 정도가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정말 분위기가 뭔가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보세요. 22년에도요. 6월달, 7월달까지도 다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공급 없고 계속 더 올라갈 거야 그랬어요. 근데 20년 하반기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폭락이 왔잖아요. 이런 일이 25년에도 하반기 올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진짜 위험한 시기는 올해 연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해지면은 지금 PF 대출 부실한 사업장들 연장해줬던 거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고 더 큰 문제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이자 조금 더 준다고 예금한다?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또 차라리 미분양도 이자 이렇게 좀 많은데 적게 줘도 그냥 1금융권에 해야지. 네.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높은 이자율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이 금융사의 건정성, 뭐 연체율,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 이런 능력들을 꼭 확인하신 후에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